반갑습니다. 무지건강 박사님입니다. 세상이 참 많이 격동의 세월이죠. 격동의 세월. 그래서 다행히 이제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나라를 도왔던 사람들이 그래도 또 무사히 또 이렇게 왔어요. 무사히 온 것도 다행이고. 그런 거 보면 참 우리나라 민족은 대단한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까지 먼저 침략한 케이스는 없거든요. 그럼 힘이 없었느냐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먼저 침략한 경우는 없었고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갚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세계적인 이렇게 군사력이나 이런 걸 보면 이제 우리나라 군대가 지향하는 바가 뭐냐면 고슴도치 작전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너는 죽인다라는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함부로 못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번에 사실은 그 미국에서도 일본에게 자위대 5만 명을 파견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제 그 이유가 미국 국방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뭐냐면 지금 카불 시내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만약에 한국 사람들을 데려가면 좋은데 한국 군인들을 데려가면 좋은데 동료 한 명만 죽였다 그러면은 물불 안 가리고 전면전이 붙는데요. 월남전에서의 그 맹호 부대나 이 사람들이 전우 한 명 죽으면 어떻게 월맹군을 죽였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안 부르고 일본한테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참 무서운 민족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면서 근데 이제 우리는 더 무서운 게 있죠. 역삼투합 정수기 우리 선수와 또 계속 공부하는 걸로. 네, 진도 나가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책이 상당히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 1장이어서 이제 2장인데 2장 제목이 뭐냐면 역삼투합 정수기의 실체. 이제 역삼투합 정수기가 어떤 정수기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쭉 돼 있는데 앞에는 어떤 거냐면 이제 정수기 필터의 종류하고 성능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좀 과학적으로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46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역삼투압 정수기는 인공적으로 만든 미세한 역삼투막의 삼투압의 반대 방향으로 강한 압력을 가해 물을 통과시키는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되게 어렵죠. 되게 어려운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연의 순리는 삼투압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이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영양소들을 탄수화물, 단백질, 그러니까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들을 다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럼 삼투압 현상이 뭐냐면 농도가 높은 곳이 있고 농도가 낮은 곳이 있으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 현상을 삼투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은 음식물도 마찬가지인 거고 전부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우리 몸에 흡수돼서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해주는 게 뭐냐? 미네랄들이고 대표적으로 칼륨과 나트륨과 물의 비율에 의해서 삼투압 현상들이 일어나는 건데 그러면 말 그대로 역삼투압은 뭐예요? 자연의 순리를 역으로 밀어내 버리는 거죠. 그러면 물이 상류에서 하류로 흘러야 된다. 하류에서 상류로 흘러버리는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물을 걸러내는 방식이거든요. 물론 이제 오염물질을 걸러내기 위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자연의 반대로 간다는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먹으면 병이 생긴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광고에서 뭐 했잖아요. 깐깐한 정수기 그래가지고 정말 말처럼 깐깐해요. 싹 다 걸러요. 오염물질 싹 다 걸러요. 그럼 좋죠. 미네랄도 싹 다 걸러요. H2O에 가깝다라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역삼투압 방식이라는 게 삼투압의 역방향으로 흘러간다는 의미예요. 역삼투압 방식은 중금속, 이온성 물질, 세균 등의 오염물질 제거가 상대적으로 우수하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요. 굉장히 탁월해요. 깐깐하다니까요. 다 걸러버려요. 하지만 미네랄이 거의 제거되고 물에 녹아있는 탄산가스가 멤브레인을 통과하여 정수된 물의 pH를 낮춰 산성수를 생산하게 된다. 산성수를 생산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탄산음료를 많이 먹거나 육류를 많이 먹거나 달달하게 설탕을 많이 섭취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몸이 산성화되는 건데 그 자체가 물 자체가 산성화가 아주 많이 진행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몸에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상상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또한 역삼투압 정수 시스템은 정수량이 적어 정수된 물을 일시적으로 체류시키기 위해 저장조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 저장조에는 각종 미네랄이 증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가 정수기를 사용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뭐 염소도 걸르고 뭐 그런 것들 다 걸르는 거지만 미생물도 걸러야 되는데 다시 저장시켜 놓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오염된다는 얘기예요. 2차 오염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과학적으로 나왔고 예전에 TV에 나와가지고 또 그런 그 정수기들 안에 뜯어보니까 막 바퀴벌레들이 진을 치고 해가지고 뭐 생생정보인가 뭐 그런 데서 되게 TV에서도 많이 반영됐던 사실들이니까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요즘은 이제 되게 재밌는 것들이 뭐냐, 속지 마셔야 될 것들이 되게 많아요. 뭐냐면 저희 정수기는 저장조가 없습니다라고 광고하는 데 있어요. 예, 저장고는 없어요. 저장 탱크는 없는데 되게 재밌는 게 그 안에 보면 저장고는 따로 안 만들어 놨는데요. 이렇게 관이 많아요. 그래갖고 예전처럼 이렇게 찬물, 온수 이런 저장 탱크가 없다는 것 뿐이지 요 파이프 안에다가 물을 가둬놓고 저장고가 없다라고만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또 역삼투압 정수기 방식은 여기서도 얘기했듯이 물을 되게 많이 걸르지를 못해요. 그래서 버려지는 물이 되게 많아요. 버려지는 물. 그래서 역삼투압 정수기 뒤에 보면 호스가 두 개로 빠져서 하나는 수도 꼭지, 정수기 꼭지를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고 하나는 하수구 쪽으로 빠져 있는 것들을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인데 물 낭비가 상당히 심해요. 막말로 그물만 절약해도 수도세가 훨씬 덜 나올 거예요 아마. 48페이지에 보게 되면 역삼투압 정수 방식은 강한 압력을 가해 미세 기공을 통과시키기 때문에 수돗물의 일부분만 정수되고 나머지 상당량의 물은 버려진다.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 물량이 막대한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대단한 물 부족 국가거든요. 생각을 좀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현대인들은 만성적인 미네랄 결핍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역삼투압 정수기를 사용하면서 특별히 보조식품이나 음식 등을 통해 미네랄을 섭취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인체는 쉽게 미네랄 결핍 상태에 빠질 수 있다. 미네랄 결핍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는요, 어느 순간 심장에 설 수 있다는 얘기하고 뭐 그렇게 틀리지 않은 얘기예요. 미네랄이 있을 때 물 자체가 알칼리성을 유지한답니다. 역삼투압 방식의 물은 공기 중에 내버려두면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바로 산성이 된다. 역삼투압 방식의 물은 깨끗함을 얻는 대신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하는 셈이다라고 했어요. 네, 여기서 이제 성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것은 정부가 산성식품과 산성비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도 산성수를 생산하는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는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라고 이 PD께서는 아주 성토를 하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지금도 오늘도 비가 오는 건지 마는 건지 막 이렇게 뭐 아주 미세하게 비가 오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비가 오면 산성비 맞으면 안 된다고 하죠. 아파트가 부식하고 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비가 오면 명품백인지 싸구려백인지 구분할 수 있죠. 우산이 구비 안 된 상황에서. 근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산성수는 아주 잘들 마시고 있어요. 이건 진짜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세계물협회 미네랄 연구팀의 잉글리드 로스버그 박사는 미네랄이 없는 물은 증류수와 마찬가지다. 이런 물을 먹으면 절대 안 된다. 몸 밖에서 미네랄을 공부받지 못하면 인간의 몸은 미네랄이 고갈되기 때문이다라고 경고했다. 제가 10여 년을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항상 이래요. 많은 분들이 비타민의 중요성은 되게 강조를 해요.
알고 계세요. 근데 미네랄은 별로 모르세요. 자,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어떤 병이 와요? 많은 분들이 괴혈병 그러죠. 그럼 괴혈병은 비타민 C가 부족한 최초의 증상이 아니고 최후의 증상이거든요. 최후예요, 최후. 거기 괴혈병까지 나오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미네랄이 부족하면요. 가장 비근한 예로 심장이 석버려요. 순간적으로 죽을 수 있어요. 비타민은 그렇지 않지만. 미네랄이 훨씬 중요한 거거든요. 49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WHO는 미네랄이 완전히 제거된 물은 동물과 인간의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 물속의 미네랄 함량이 적을수록 건강 위험도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고도 경고를 했습니다. 네. 식수를 통해 미네랄을 공급받지 못한 지역 사람들은 갑상선 종화 고혈압 이거 뭐 굉장히 어렵네요. 허혈성 심장질환, 위장 및 십이지장 궤양, 만성위염 및 신장증의 높은 부각 비율을 보였다. 결국 미네랄을 공급받지 못하면 물을 통해서요 이런 질병들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미네랄 함유량이 적은 물은 불안정해서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또 이러한 물은 금속화, 파이프, 코팅, 저장 탱크, 호스라인 등을 부식시키고 독성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미네랄이 없는 물들은요. 근데 요즘 이제 예전에는 오래된 노후관들 때문에 이건 신문에도 많이 났고 잡지에도 났던 얘기들이니까 파이프가 60% 이상, 70% 이상 다 녹으로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파이프를 교체를 하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해요? 다 에폭시 배관으로 바꾸자. 거긴 굉장히 무시무시한 것들이 또 많이 들어있죠. 50페이지에 보게 되면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심지어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의 암병동과 중환자실에도 역삼탑 정수기가 설치되어 환자들의 건강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라고 이 PD께서는 성토를 하네요.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이제 이 역삼투압 물을 가지고 정수기를 가지고 어딜 갔냐면 독일을 간 거예요. 독일까지 가서 이렇게 검사를 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이제 뭐 독일의 교수가 좋은 식수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물맛이 좋아야 한다. 물의 온도가 10에서 12도에서 물맛이 좋고 미네랄이 풍부해야 하며 유액성 박테리아에 오염되지 않고 청결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해야 식수로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했답니다. 답답하죠? 근데 이제 밑에 표에 보면 이것까지 뭐 안 해드리겠지만 표에 보게 되면 박테리아 그 다음에 세균 분석 결과까지 여기 표에다 나와 있거든요. 독일에 가서 한 분석 결과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왔냐면 복통과 설사를 유발하고 신장까지 손상시키는 병연성 대장균인 콜리박테리아가 검출됐답니다. 역삼탑 정수기에서요. 이렇게 이 정수기가 우리나라에서 들고 간 역삼탑 정수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PD들이. 네, 거기서 이제 이런 균들이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세균 콜로니 수도 기준치를 훨씬 초과했는데 20도에서는 7.2배, 30도에서는 무려 59.4배가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또 이제 그 함유량, 미네랄 함유량도 분석을 했는데요. 칼슘이 분석값이 2가 나왔답니다. 근데 요구량이 400이래요. 물속에 있어야 될 게. 또 칼륨도 1이 나왔는데 12가 필요하고요. 마그네슘은 2가 나왔는데 50이 필요하고 나트륨 같은 경우도 200개 안 나왔는데 200이 필요하답니다. 물속의 미네랄. 나트륨.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먹으면 좋아지겠어요? 안 좋아지겠어요?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한국 정수기에 정수된 물을 정밀 분석한 독일의 의과대학 그 교수하고 박사들은 역삼탑 정수기에서 정수된 물의 수소이온 농도는 6.0으로 산성이 강해 독일 음용수 기준에 맞지 않고 미네랄이 대부분 제거되었으며 미네랄을 꼭 섭취해야 하는 우리의 몸이 증류수에 가까운 이런 물을 계속 마실 경우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가 나왔을 때 사실은 뉴스에도 나왔었거든요. 이게 반영된 다음에 이게 이제 보도도 됐었는데
반짝하고 또 끝났어요. 왜 끝났을까요? 한 달에 그냥 뭐 안 쓰는 것보다는 3, 4만 원, 5만 원 주고 그거라도 쓰겠다고 하는 거죠.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되게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래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가는데 과학적으로 입증된 역사탑 정수기의 문제점, 그래서 문제점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뭐 이걸 일일이 다 안 해드리고 큰 제목만 읽어드릴게요. 정수기 물 먹는 도시 학생 미네랄 부족 심각하다. 역사탑 정수기 물을 먹는 학생들의 미네랄이 심각하게 부족하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미네랄이 심각하게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집중력이 저하돼요. ADD, ADHD들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되게 슬픈 얘기죠. 또 이걸 어떻게 검사를 했냐면 인체 내에 미네랄이 부족하게 되면 체액 속에 미네랄이 빠져나와서 머리카락에 축적된답니다. 이게 굉장한 원리거든요.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몸에서 필요한데 이것들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못 빠져나가게 내 몸에 묶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카락에 축적이 되는 거거든요. 못 빠져나가게. 그러면 결석 같은 것도 잘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0명 중 6명이 칼슘 결핍 증상을 보였답니다. 자, 칼슘은 어떤 성격이 있냐면 천연신경 안정제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차분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이게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집중력이 떨어지고 과잉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먹는 것도 이런 거를 계속 먹게 되기 때문에. 또 마그네슘 결핍 현상도 확인됐답니다. 마그네슘도 하는 역할이 너무 많지만 효소를 활성화시켜준다든지 이런 것들 되게 많지만 마그네슘도 천연신경 안정제거든요. 이런 게 부족하게 되니까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역삼투압 정수기물은 혈액을 산성화시킨다. 혈액이 산성화되면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세포가 산성화되기 때문에 온몸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혈액을 찍은 사진, 산성화된 거에다가 미네랄이 있는 물을 먹으면 이렇게 하나씩 떠다녀야 할 백혈구, 적혈구들이 뭉치는 용전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다 이렇게 하나씩 다 풀려나가는 현상들이 있어요. 이렇게 뭉친 현상을 한의학에서 피가 탁해졌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씩 흘러다녀야 되는데 단순히 이거 하나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되게 재밌는 거 몸을 혈액을 산성화시킨다 그랬는데 암세포 또는 종양의 농도는 산성으로 알려져 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암세포는 산성을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역삼투압 정수기 물을 많이 먹게 되면 혈액은 산성화가 되고 산성을 좋아하는 뭐가 득세한다고요? 암세포가 득세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또 이제 피를 엉키게 한다는 얘기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 분당 서울대병원 이동호 교수도 이제 이걸 했네요. 그래서 미네랄이 풍부한 알칼리성 물은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대사 활동을 도와주지만 미네랄이 없는 산성수는 인체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분당 서울대병원 이동호 교수 연구예요. 산성수를 지속적으로 마시거나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 등의 과잉 섭취, 운동 부족, 특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은 산성화된다라고 이동호 박사가 이걸 연구한 결과를 내놓은 거죠. 그래서 물에는 반드시 미네랄이 있어야 되는데요. 역삼투압 정수기 물은 세포를 공격한답니다. 아예 책에 여기 돼 있어요. 세포를 공격한다라고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피트니스 센터라고 하죠. 저희 클 때는 그냥 헬스장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지금 피트니스 센터도 그렇고 전부 역삼투압 정수기들이에요. 되게 슬퍼요. 또 미네랄이 없는 산성수가 암을 키운다. 아까 똑같은 얘기인데 뒤쪽에 이제 그것도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 이동호 교수가 연구한 거를 토대로 해서 내놨어요. 또 이제 재밌는 게 74페이지에 뭐라고 돼 있냐면 역삼투압 정수기물은 당뇨병을 악화시킨다고 돼 있어요. 당뇨를 악화시킨답니다. 근데 이제 얼마나 많은 당뇨 환자들이 대한민국에 존재합니까? 어제도 이제 어제였나 그제였나 하여간 연락을 한 군데서 받았는데 20살짜리 아가씨가 당뇨 수치가 200이 나온다. 이제 대학교 1학년인데
아가씨도 아니죠. 학생이죠. 이제 20살짜리가 200이 나와버리면 이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되게 슬픈 얘기들이 많죠. 그래서 이건 이제 뭐 실험을 한 건데 이제 불쌍한 게 생지죠. 한 달 동안 실험을 진행했는데 역삼탑 정수기 물을 먹은 쥐의 혈당치는 오히려 높아졌답니다. 혈당 변화 이거 그래프까지 다 존재하거든요. 또 77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역삼탑 정수기 물은 어류도 죽인다고 했어요. 어류도. 물고기도 죽인대요. 물속에 살아야 하는 물고기조차도 죽인답니다. 수돗물의 물고기는 모두 살아있었고 역삼탑 정수기 물의 수조에서는 10마리 중 8마리가 죽었다. 80%가 죽었답니다. 또 78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역삼탑 정수기 물은 식물에도 해롭다. 물이 식물에도 해로우면 어떻게 되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죠. 나는 지금 몇 년째 먹어도 괜찮다. 얘 서서히 죽어가시면 돼요.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사진들까지도 나와 있거든요. 역삼탑 물로 키우는 게 잘하질 않아요. 식물들이. 이런 사진도 다 연구해서 나왔고요. 또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비타민C 중요성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다 알죠. 근데 물속 미네랄이 많을수록 비타민C 함량도 높았으며 미네랄이 적을수록 비타민C도 적었다는 겁니다. 그게 참 되게 슬픈 일이 많죠. 또 역삼탑 정수기 물은 질병을 유발한답니다. 병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이제 소아과 전문의 김용원 박사가 연구한 거를 내놓은 거예요. 어른들은 다른 반찬이나 음식을 통해 미네랄이 어느 정도 보충되지만 우유를 먹는 어린아이들이 미네랄이 없는 물을 먹으면 칼슘이나 포타슘, 아연, 철분, 요오드 같은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이 결핍되어 신경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 있고 성장지연과 성격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라고 돼 있어요. 8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요즘 애들이 뭐 물론 이제 탄산음료나 달달한 거를 많이 먹어서 그런 일도 있겠지만 또 이런 물을 먹어서 애들이 성격 장애를 많이 일으키는 것 같아요. 요즘 애들 버럭 잘하죠. 엄마 말 더럽게 안 듣죠. 깨끗하게 안 듣나요? 뭐 어쨌든 간에요. 해변 지역 국가를 제외하면 역삼탑 정수기를 식수로 사용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담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물은 먹어야 인간이 사니까 바닷물을 정수할 때는 역삼탑 정수기가 최고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바닷물을 걸러서 식수로 사용하지 않잖아요. 생각을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산성수는 영양 섭취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아무리 먹어도 영양의 불균형이 생긴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역삼탑, 물속에 있는 미네랄은 무기미네랄이기 때문에 인간이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는 없지만 그 물을 안 먹으면 병이 생긴다고요. 그 왜 그러냐고 묻지 마세요. 과학자들도 못 밝힌 거니까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산성수는 87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산성수는 모든 질병의 원인이다 라고 아예 기재가 되어 있어요. 역삼탑 정수기 물과 같이 미네랄이 없는 산성수를 지속적으로 마시면 폐 활동과 간장 활동, 신장 활동에 부하가 걸린다. 이렇게 되면 피로가 쌓이고 만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때 혈액의 pH는 대개 산성 상태다. 혈액이 산성 상태가 되면 질병이 생기고 그래서 병원에 계신 분들을 체크를 해보면 대부분 혈액이 산성이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역삼탑 정수기 말고 뭐를 놓냐면 이온수기를 놔요. 그분들한테는 고농도의 알칼리수를 먹여버리는 거죠. 왜? 산성도를 빨리 희석시키기 위해서. 있는 이유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반 가정에서 알칼리수를 쓰게 되면 좋느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너무 피가 알칼리가 돼도 심장이 석버리거든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또 89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산성수를 마시면 체내 칼슘 빠져나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뜩이나 애들 달달한 거 좋아하고 또 탄산음료 많이 먹고 아이들도 알게 모르게 아이들 과자에 카페인 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 카페인을 먹어대고 있으면서 물까지 미네랄이 없는 걸 먹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에 맡길게요.
또 90페이지에 산성수는 체내 미네랄을 빼앗아간다 해가지고 여기도 이제 칼슘은 뼈, 치아, 심장, 신경체계와 근육 등 인체의 모든 곳에 필요하다. 마그네슘은 세포의 에너지 대사, 단백질과 핵산의 합성.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단백질과 핵산의 합성? DNA 사슬 구조를 마그네슘이 관여한다는 얘기예요. 인슐린 민감성, 당뇨예요. 심장, 순환과 신경체계에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데 물을 통해 얻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91페이지에 돼 있어요. 마그네슘은 물을 통해서 얻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에 보게 되면 아주 한 방을 아주 결정적인 걸 때려버리셨어요. 운동할 때 마시는 역삼투압 정수기 물은 독이다 라고 아예 기재를 해놨어요. 92페이지입니다. 이게 독이다. 운동을 할 때보다 찜질방에서 흘리는 땀에서 미네랄이 훨씬 많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찜질방에서는 그렇게 많이 빠져나가고 하지만 괜찮은 게 뭐예요? 찜질방 가시면 물 드세요? 식혜 드세요? 그래서 미네랄을 보충할 수 있지만 운동할 때는 당 때문에 안 먹죠. 근데 물은 드시죠.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이 마른 탈수 상황에서 미네랄이 없는 산성수를 마시면 체내 전해질 균형이 무너져 오히려 저삼투압을 유발해 탈수 현상을 부추긴다. 더더욱 물을 빠져나가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95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계적인 물 전문가가 경고하는 역삼투압 정수기의 위험성 그래갖고 잉그리드 로스버그 박사가 얘기한 거예요. 한국에서는 역삼투압 정수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대규모 인체 실험과 마찬가지로 매우 위험한 도박이다. 인체 실험과 마찬가지랍니다. 도박이랍니다. 한국 사람들 도박 좋아해서 그런 거예요. 도박이랍니다.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역삼투압 방식으로 걸은 물과 미네랄이 풍부한 물의 차이점과 악영을 알아보기 위해 이런 물들을 인간에게 공급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경험을 통해 역삼투압 방식으로 걸은 물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지금도 이런 물을 마시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말했답니다. 인체 실험, 우린 마르타인가요? 각자 선택할 문제니까. 97페이지 아까 얘기한 소아과 전문의인 김용원 박사. 산성수를 지속적으로 마시면 혈액이 탁해져 암 발병률이 높아진다. 산성수는 약알칼리성인 혈액을 산성으로 바꿔 더 이상 혈액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자, 소아과 전문의가 자꾸 암을 의미한다는 건 뭐예요? 혈액암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혈액암은 아이들한테 많이 걸리거든요. 40, 50대가 백혈병 걸리는 게 몇 %나 되는 것 같아요? 백혈병 다 누가 걸려요? 다 아이들이죠.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또 일본의 오사카 대학교 병리학 교수인 가타세 박사도 산 알칼리 평형설의 세계적인 권위자인데 먹지 말라고 했답니다.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질병이 없는 고령자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호흡 기능 저하, 세포 기능 부진, 신장 기능이 정상적이지 못한 원인은 산성수나 산성화 음식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섭취한 결과 산 알칼리 평형 조절 활동의 저하로 일어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누가요? 가타세 박사가 오사카 대학교 병리학 교수인 이 박사가 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발표가 되니까 역삼투압 정수기 업체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물을 통해 흡수되는 미네랄의 양은 미미하고 대부분 음식을 통해 섭취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건강에 좋지 않은 산성수를 생산하는 역삼투압 정수기의 단점은 감춰진 채 오히려 믿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이라는 관련 업체들의 대대적인 광고에 현혹된 국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또 우리나라만 산성수를 먹는 물로 허용한다. 우리나라만 그렇답니다.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역삼투압 정수기의 산성수는 식수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리고 있답니다.
또 102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계보건기구 WHO의 암 통계와 물에 주목해라. WHO에서 낸 암과 물의 역학관계를 해놓은 발표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그걸 보면 한국인들의 암 발생률, 인과관계에서 물 문제는 심각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 있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이제 105페이지에는 역삼투압 정수기 눈속임 판매 전략에 진실을 해가지고 이제 그 요즘은 하는지 어쩐지 모르는데 그 전기 꼽아갖고 팍 해갖고 물 까맣게 만들고 뭐 하는 거 그 얘기가 여기 있어요 책에.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안 해드리는 것 뿐인데 그런 것들에 현혹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기 분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한번 그 필터 교체해 주시는 분이 오셔서 만약 그런 실험을 해주시면 우유를 갖다 팍 넣고 한번 해보세요. 우유 까맣게 변하거든요. 그럼 우유도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또 한 주 물에 대해서 생각하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